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KF-21 전투기가 긴 개발 기간을 끝내고 마침내 양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도 아직 KF-21 전투기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 공군은 F-22의 뒤를 이을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공식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최강의 전투기로 명성이 높은 F-22가 1997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지도 벌써 26년, 마침내 공중우세의 판도가 새로 쓰이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때 아닌 비아냥이 KF-21 전투기를 덮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4.5세대인 KF-21 전투기를 어디에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전투기에서 세대 구분은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격차입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6세대기의 개념 중 절반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4.5세대 전투기인 KF-21 전투기는 공중 우세를 확보하기는커녕 출격하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정말로 KF-21 전투기 개발 같은 건 시간 낭비, 예산 낭비에 불과한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왜 KF-21 전투기가 6세대 전투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주력으로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F-15K, KF-16을 운용 중인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 공군 또한 주력은 F-15, F-16 계열 전투기들인데요. 갑자기 구형 전투기가 왜 나오는지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능 측면에서 본다면 F-35, F-22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 사이에는 성능보다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바로 기체의 수량인데요. 일례로 미 공군 기준 F-15, F-16 계열 4.5세대 전투기 보유량은 무려 1,300대에 육박합니다. 반면 F-35, F-22 같은 5세대기는 기껏해야 500대에 불과한데요. 미 공군의 보유 물량으로 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의 세대 구분은 성능이나 설계 구조에 있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벽히 뒤바꿔야 가능합니다. 특히 전투기 분야에서는 이런 기술적 격차가 더욱 도드라지는데요.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한 세대 위의 전투기를 상대하기 위해선 100대 이상의 9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F-22는 2006년에 치러진 노던 해치 훈련에서 F-15, F-16, F-18을 상대로 144대 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적을 기록하며 최강의 전투기로 등극할 정도인데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 4.5세대라는 새로운 세대 구분이 확립되고 다른 나라의 전투기 기술도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5세대 전투기의 경계는 극도로 희미해졌습니다. 보통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받기 위해선 A사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IRST, 복합 소재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기종들은 일부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게 보통인데요. KF-21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기능적 형상에서 상당 부분 스텔스기를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자면 4.5세대기는 5세대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서 있는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다수의 전문가가 진정한 의미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F-22, F-35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만큼 5세대기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성능적 차이는 있겠지만 4.5세대기로 5세대기를 격추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요. 적어도 4.5세대기 144대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F-22 한 대를 격추할 수 없다라는 건 시대착오적인 허풍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쯤 되면 전술과 지형, 방공 레이더의 백업, 조기경보 통제기의 유무 등이 공중전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러나 6세대 전투기는 다릅니다. 물론 아직 실존하는 기체가 없는 만큼 여기부터 6세대 전투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5세대기 이상의 스텔스 성능을 기본으로 갖추고 대용량 네트워킹,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 등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있어야만 6세대기로 구분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슈퍼컴퓨터급 성능의 임무 컴퓨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육해공의 전통적인 작전 영역은 물론이고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 대한 다각적이고 즉발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또한 6세대는 통상적으로 유무인 멈티가 기본입니다. 심지어 6세대기 자체가 무인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시 말해 6세대기 한 대는 전투기 한 대와 로열 윙맨 역할의 무인기 세대를 한데 묶어 부르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로열 윙맨들은 지상에서 따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6세대기의 인공지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서 컨트롤합니다. 예를 들면 초기 전투기에 적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해 무인기를 선제 투입하는 식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6세대기 단독으로도 편대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며 이는 그동안의 전술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4.5세대, 5세대 전투기로 6세대 전투기를 격추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6세대기의 실전 매치가 시작된다면 수적 격차를 떠나 초월적인 성능으로 단숨에 주력으로 등극할 것입니다. F-22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미국이 외계인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6세대 전투기는 F-22를 압도할 외계인 전투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투기 독자 개발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라면 너도 나도 6세대기 개발에 뛰어들 정도인데요. 미국의 NGAD 프로젝트,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인 GCAP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FCAS가 대표격이고 러시아와 중국도 6세대기 독자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나마 개발 가능성이 높은 건 미국뿐인데요.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6세대기 개발에 뛰어든 모든 나라는 5세대기 개발 경험이 전무합니다. 특히 유럽의 개발국들은 이제 와서 5세대기를 새로 개발하기엔 늦었다는 판단과 더 이상 미국이 주도하는 전투기 시장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에 5세대를 건너뛰고 6세대에 도전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6세대 전투기라는 건 기초 단계부터 기술 성장을 통해서만 그 윤곽을 더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시도하고 있는 게 바로 기술 성장을 통한 업그레이드인데요. 즉, 절대 현실에 안주해서 손을 놓고 있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 연구 개발과 동시에 6세대기 병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KF-21 개발 로드맵인데요. KF-21 블록 3와 이후 단계에서부터는 5.5에서 6세대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반매립 형태의 무장 탑재 방식을 완전한 내부 무장창으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기술, 고용량 네트워크, 다역력 감지 센서 적용 등 구체적인 개발 방향까지 이미 나와 있는데요. 심지어 KUS-X를 연계한 멈티체계 운용은 상당히 선명한 윤곽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스타트는 느렸어도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개발을 진행 중이며 단계적인 성장을 통해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